제12강 왕 앞에서 소리하다. 우리나라 판소리의 최절정기를 이룬 어전명창 시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리 판소리는 18세기를 전후한 숙종 임금 무렵에 오늘날의 형태를 갖춘 판소리의 장르로 완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18세기 후반 영조와 정조 임금 무렵에 우춘대, 하한담, 최선달 등 우리나라 판소리의 초기에 판소리를 장르로 완성시킨 명창들이 등장합니다. 이 당시에 판소리 12마당이 모두 불려졌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19세기 전기 순조 임금 무렵에 판소리의 기틀이 이제 완전히 확립이 되고 다양한 유파로까지 발전되는 그런 중흥기를 맞게 되는 것이지요. 이때 궁중에서도 판소리가 불려진 진정 전성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후에 판소리 연구가들이 전기 8명창으로 분류하는 명창들이 활약했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권삼득, 송흥록, 염계달, 모흥갑, 고수관, 송광록, 김성옥, 박망춘 명창 등이 판소리 발전에 크게 공헌했고 이 시기에 활발하게 활약했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창들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독특한 가풍을 만들어냈지요. 이와 같은 소리를 던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 던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모흥갑의 던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지역마다 특정적인 음악 양식이 두드러지게 되는데요. 동편제, 서편제, 중고제 등의 유파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19세기 전기 철종 임금 무렵에 흔히 이때를 후기 팔명창의 시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박만순, 이날치, 정창업, 김세종, 송우룡, 정춘풍, 장자백, 김정근, 한송학 명창 등이 거명됩니다. 이때 또한 판소리의 융성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전기 팔명창의 유파에서 나타난 특징은 그대로 전승되면서 그런가 하면 좀 더 대중과 함께 판소리가 융합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신재효는 명창들에게 판소리 이론을 지도하고 판소리 6마당을 사설로 집대성하는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19세기 후반인 고종 임금 무렵에는 황호통, 이창윤, 김찬업, 김창환, 박기홍, 김석창, 유공열, 이동백, 송만갑, 김창용, 김채만, 정정열, 유성준 등 수많은 명창들에 의해서 판소리가 훨씬 더 활발하게 중흥되기에 이르릅니다. 오늘날과 같은 현대적 판소리처럼 정교하고 그리고 붙임새가 다양한 그런 판소리가 완성된 시기로 이야기하게 되는 근대 오명창 시대로 이제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이 시기의 명창들에 의해서 각 판소리의 유파에 나타난 특징들이 이제 무너지기도 하고 융합되기도 하는 그런 시기를 맞게 되는 것이죠. 판소리 5바탕 이외에 전승이 끊어진 그런 또 아쉬움을 남기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선 명창이라는 용어가 문헌에 나타나는 비교적 이른 시기의 사례로는 19세기 중반에 기록된 유망공의 세시풍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춘방이 나자마자 광대를 선발하여 명창도 데려다가 좋은 방을 고르네. 영산을 부르고 나면 연희가 벌어지니 한바탕 기이하고 빼어난 춘향가. 이런 한시를 통해서 과거 급제자들을 축하하는 이런 연희의 장면을 묘사한 구절이 나옵니다. 세시풍요가 지어진 19세기 중반에 이미 득음 여부를 따져 판소리 창자의
연창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세기 중후반 무렵 판소리가 왕실의 애호를 받게 됩니다. 왕실에 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벼슬을 하고 의관을 정제해야만 왕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전에서 소리를 하고 임금으로부터 벼슬을 제수받는 판소리의 창자가 생겨나지요. 이들을 특별히 어전명창 혹은 어전광대라고 하는데요. 당시 전통사회에서 소리꾼은 가장 천시했던 그런 천민에 속했습니다. 왕실에서 소리하기 위해서는 명예직이지만 벼슬을 하사받아야 했습니다. 초청된 판소리 창자들에게 비록 명예직이긴 하지만 그 신분을 벗어나는 그런 어찌 보면은 정말 출세를 하게 되는 그리고 이름을 얻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와 같은 어전명창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1864년 대흥군이 전라가명 주최의 판소리 경창대회를 전주 통인청 대사습으로 승격시킨 이후에 이 대회에서 주목받은 창자들을 왕실로 불러 올려서 소리를 하게 하고 벼슬도 내리게 되는 어전명창 시대의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모흥갑과 염계달은 헌정의 총애를 받아 동지라는 직계에 올랐고요. 박유전, 박만수는 대원군의 후원으로 고종임금 시절 묵과 선달 벼슬을 제수받게 됩니다. 고종임금은 김창한 명창에게 의관을, 송만감 명창에게는 감찰, 박창섭과 이동백, 정창업 명창에게는 통정대부, 박기용, 정경열, 한성중, 전도성, 장판계, 유성준, 김봉문, 김창룡 등에게는 참봉의 직계를 내리게 됩니다. 어전에서 소리하는 영예를 안았던 판소리 창자들은 나라에서 인정받은 명창이라 하여 국창이라고도 불리우게 됐습니다. 전통사회에서는 이처럼 임금 앞에 불려나가 소리를 하고 벼슬을 제수받은 어전명창을 국창으로 간주했지요.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판소리는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로 전승되어져 있고요. 각 시도에 또한 무형문화재로도 전승되어져 있습니다. 판소리 종목의 예능 보이자로 인정되거나 전국 규모의 판소리 경창대회에서 장원, 오늘날의 대통령상을 수상한 명창들을 오늘날 우리 판소리계에서는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국창의 명창으로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 우리 판소리는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오늘날의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만 이때보다도 더욱더 활발하게 그리고 판소리 창자들이 크게 각광을 받았던 시기는 바로 조선조 후반에 있었던 어전명창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뛰어난 예술적 역량을 인정받아 명창의 반열에 오르는 판소리 창자들도 있었지만 한편에서는 또랑강대라는 말이 회자되는 것 같이 지역에서 마을에서 이렇게 작은 무대에서 활동하는 그런 명창들도 참 많았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큰 강이나 개울보다는 규모가 훨씬 작은 동네를 흐르는 조그만한 그런 물줄기를 또랑이라고 표현을 해서 붙여진 이름이기도 하지요. 또랑광대에서 또랑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노동리 죽산 마을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또랑광대에 상응하는 재미있는 용어로 방한퉁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퉁소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세로로 부는 이 가로로 부는 대금과 달리 비슷한 직경의 그런 관악기를 세로로 부는 전통사회에서 많이 알려진 그런 악기입니다.
그런데 이 방 안에서 부는 퉁소 소리라는 그런 용어로서 크게 출세하지 못한 그런 소리꾼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예술적 기량이 기준으로 볼 때 판소리 창자들을 명창, 한량소리, 방안퉁소 이렇게 구분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 방안퉁소는 무대 소리를 할 수 없고 사랑방에서 소리하고 그것도 한 마을 안에서 이렇게 주로 연희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요. 당시에 대중가요가 그렇게 없었기 때문에 이 판소리는 바로 전국적으로 많은 마을과 사랑을 통해서 소리가 전해지고 그래서 일반인들도 몇 대목은 소리할 수 있을 정도로 판소리는 대중적 소리로 이렇게 자리 잡아졌던 시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통사회에서 또랑광대는 기본적으로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 상여소리나 노동요를 잘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나름대로의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나 또는 찾는 사람도 제법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동 현장이나 마을의 경조사가 있을 때 나름의 중요한 몫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겠지요. 또한 진정한 판소리 애호가이자 귀명창으로서 명창의 소리를 접할 기회가 별로 없는 일반인들에게도 판소리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적 전달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 판소리가 우리 대중문화의 저변을 넓히고 향유층을 확대하는 데 나름의 크게 기여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 판소리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크게 확대되었고 가장 크게 융성했던 시절, 그리고 명창들이 가장 크게 대우를 받았던 시절, 어전광대, 그리고 판소리의 전승기에 상응하는 수많은 벼슬을 하사받은 명창들이 있었던 조선기 후기의 판소리의 전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